안녕하십니까. 선능탑 비뇨기과 박문수 원장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암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블로그에 글로 올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접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 줄기세포가 중요한 것은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면 대부분 전이된 암도 영상검사에서 사라지고 PSA 수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재발을 하죠. 이 재발 이유가 바로 암 줄기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암세포가 다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이 암 줄기세포만 혈관이나 임파선을 타고 먼 곳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치료하고 나서 재발하는 거, 그리고 암이 전이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모두가 암 줄기세포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량 비타민C가 암 줄기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에 BBRC라는 기초의학을 하는 저널에 발표된 건데 반갑게도 우리나라 의료진이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하이도스 비타민C, 그러니까 고용량 비타민C가 정상세포 그리고 암 줄기세포에 어떤 세포 독성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실험 논문입니다. 임상 논문은 아니고. 그 결과를 잠깐 보면 이건 이제 요약본이 여기에 보통 논문 첫 부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원래 아주 강한 항산화제로 세포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제 손상되는 걸 막는데 이 비타민 C 용량을 아주 높게 하면 전립선, 그러니까 암세포에 오히려 반대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는 것을 유발해서 전립선 암세포에 세포 독성을 갖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암 환자에서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비타민C가 줄기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줄기세포의 분화도가 나빠질수록 글루진, 그러니까 글루단백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산화가 되면 혈관 안에서 이제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이 산화 비타민C가 이 글루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과 경쟁해서 같이 세포 내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글루가 분화가 덜 된 줄기세포에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의 세포 독성이 분화가 덜 된 줄기세포에 더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암 줄기세포도 비타민 C가 선택적으로 정상 세포와는 달리 암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파괴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세포 독성을 보인다. 그래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비타민 C 주사 치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실험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건너뛰고요. 대개 논문의 내용은 이 논문에 실린 이 표나 그래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진은 그 줄기세포를 배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리 이 실험관액에 둥둥 떠서 자랍니다. 보통 세포는 그렇게 못 자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타고 임파선을 타고 전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DW라는 거는 이제 증류수를 탔을 때는 이 줄기세포가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게 하나의 세포일 거고요. 이렇게 잘 자라고 그 비타민을 농도를 400 마이크로몰로 올렸더니 뭐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2미리몰, 그러니까 2미리하고 마이크로니까 2000 마이크로몰이죠. 5배 올렸더니 줄기세포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어나가고 또 그 5미리몰, 그러니까 더 비타민을 올렸더니 이제는 뭐 거의 생존하는 줄기세포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중 비타민 C의 그 농도는 250 마이크로몰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먹더라도 여기는 이제 400 마이크로몰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암에 대한 그 항암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거의 2미리몰, 5미리몰 정도 돼야 어떤 항암 효과를 그러니까 세포 독성을 나타냈는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리오단이라고 비타민 C 주사 치료를 대단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비타민 C 주사의 본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킬로그램당 1000mg,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1g을 주사하면 혈중 농도가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체중을 주사하면 여기서는 50mg이니까 25니까 거의 5배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피크, 그러니까 최고치입니다. 최고치라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하면 이렇게 혈장에서 쭉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60, 그러니까 30g을 준 거하고 60g을 준 건데요. 이게 60g을 주면 여기가 5 정도 되겠죠. 쭉 올라갔다가 거의 한 25 정도 피크를 주고 한 6시간까지 주사 후 6시간까지 한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관 내부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비타민 주사를 체중당 1g을 맞게 되면 이러한 상태의 비타민 C 농도가 한 6시간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타민 농도가 제로, 0.4, 2, 5 이렇게 올렸을 때 단백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비교한 건데, 이 비타액틴이라는 거는 하우스키핑 진이라 그래서 그냥 모든 세포가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주사를 누려도 뭐 별 변화가 없죠. 요 H2AX라는 거는 우리 유전자가 부서져 나갈 때 나오는 그런 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망가지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카스페이즈 3라는 거는 우리가 세포가 자살을 할 때 거기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 농도가 올라가면서 진해지죠.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비타민 C의 농도가 올라가면
그 세포의, 줄기세포의 유전자, DNA가 망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과정에 돌입한다.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실험입니다. 비슷한 건데요. 이거 백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세포가 자살을 할 때 그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놨더니 이런 물질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더라. 그러니까 비타민C 주사 효과가 줄기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D는 이 Y축이 GSH,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것은 세포 내에 활성산소가 있을 때 그것을 없애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근데 그 비타민 C를 줬더니 이 항산화 물질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독하는 그런 글루타치온이 줄어든다. 이것도 비타민 C의 어떤 효과가 활성산소를 매개로 한다. 이런 거에 하나 또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AD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하는데 특히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데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비타민 C를 주면 이게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비타민 C가 높아지면 유전자가 많이 망가지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NAD를 많이 소모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주사를 주면 뭐 이 모든 실험 결과가 하나를 이제 그 결론을 의미하는데 줄기세포 안에 유전자가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주는 거 보면 그 유전자가 망가지는 그 이유가 활성산소에 의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세포 자살 기전이 활성화돼서 이제 세포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그 그림은 이건 이제 비타민 C가 없고 비타민 C를 줬을 때 보면 요 밑에 거는 비슷한데 이쪽이 진하죠. 이건 AMPK라는 건데 가까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 그 효소는 우리 세포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위에 게 이제 활성화되는 건데요. 이 효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 세포 안에 에너지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그 주사를 하면 그 활성산소를 항산화 그 중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알려진 비타민 C 주사 치료의 효과는 첫째는 활성산소가 자체가 세포 독성을 주고 두 번째는 그 활성산소를 그 해독하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결국 세포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 기전을 통해서 암세포가 사망을 하게 된다. 이게 여태까지 알려진 비타민 C 작용 기전의 가장 그 이제 채택되고 있는 이론인데요. 그거와 맞는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연구진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이 단순한 그 세포, 암세포가 아니라 암 줄기세포에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것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그냥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연구인데 이게 줄기세포가 이 왼쪽에는 이제 undifferentiated, 오른쪽은 differentiated. 이거는 뭐냐면 분화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화가 잘 된 세포, 줄기세포, 분화가 잘 안 된 줄기세포. 무슨 의미냐면 분화가 제일 안 된 줄기세포가 바로 암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루1, 글루3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통로인데요. 여기에 산화 비타민 C가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정상, 분화가 잘 된 줄기세포에는 이게 별로 없죠. 근데 분화가 잘 안 된 줄기세포에는 이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암 줄기세포에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비타민 C의 그 세포 독성이 이런 그 분화가 덜 된, 즉 암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비타민 C의 세포 독성이 그쪽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산화 비타민 C가 들어가는 통로고요. 이거는 그냥 환원형, 그러니까 좋은 비타민 C가 들어가는 그런 통로인데, 이거는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의 독성이 산화 비타민 C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 독성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실제로 암 줄기세포를 대상으로 이제 한 겁니다. 이 사진은 왼쪽은 이제 암 줄기세포에다가 여러 가지 성장인자를 충분히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암 줄기세포가 완전히 활발하게 증식도 하고 전이도 하고 이제 악성도가 높은 형태로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성장인자를 아주 제한적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화가 잘 된 그런 이제 암 줄기세포의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암 줄기세포인데 이거는 악성도가 높게 환경을 조작한 거고, 이거는 이제 분화도가 좋게 악성도가 좀 낮게 환경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요 왼쪽 요 세 개는 악성도가 높게 암 줄기세포를 만든 거고, 이거는 악성도가 좋게 암 줄기세포의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타민 C의 농도를 이렇게 늘려봤더니 농도가 5가 넘는 데서 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죠. 특히 악성도가 높은 그 줄기세포에서.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NA가 파괴될 때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렇게 다른 암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도 역시 비타민 C의 농도가 높을 때 이런 줄기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유전자 손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것은 실험관 안에서 이루어진 세포주를 가지고 이루어진 거라 실제로 환자한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실험실 안에 그 상태를 보면 우리가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는 세포 독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그것이 세포 내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것을 회복하는 단계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돼서 암세포가 사멸하게 되고, 특히 이런 것들은 아주 분화가 잘 된 암보다는 분화가 잘 안 된 암 줄기세포, 즉 우리가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살아남고 다시 재발이 되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전이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악성도가 높은 암 줄기세포의
선택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치료를 하면 그런 기존의 치료들도 대부분의 암세포를 죽이고 치료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암줄기세포를 이 비타민 C가 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두 치료의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의 어떤 그 기초적인 그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타민 C 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